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자주 하세요? 밥맛도 별로 없고 먹는 양도 예전보다 확 줄었는데요. 이상하게 뱃살은 자꾸만 늘어나서 한숨 쉬신 적 없으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꾸벅꾸벅 쏟아지는 참을 수 없는 졸음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럴 때면 아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총체적인 점검과 완전한 리셋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아주 다급하고 강력한 구조 신호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모든 건강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명쾌한 해답을 가져왔어요. 바로 25년 동안 비만과 대사질환을 치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 원장이 쓴 혈당 잡고 비만 잡고 노화 잡는 토탈 리셋이에요. 저자는 우리가 왜 자꾸 살이 찌고 왜 늘 피곤하고 왜 무서운 병에 걸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딱 하나로 꼬집어 말해요. 바로 혈당 관리의 실패예요. 혈당만 제대로 잡아도 비만과 노화를 동시에 잡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단순히 굶어서 살을 빼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요, 우리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완벽한 식사 타이밍과 기적의 운동 습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 몸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 쓰는 토탈 리셋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롤러코스터 혈당 스파이크. 여러분, 밥만 먹고 나면 마치 물에 흠뻑 젖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몸이 무겁고 졸리신 적 있으시죠? 음식을 먹으면 우리 피 속으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당 수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흰쌀밥이나 떡, 달콤한 빵처럼 소화가 너무 빨리 되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혈당이 얌전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로켓처럼 순식간에 팍 치솟아 버려요. 이렇게 피 속에 당분이 미친 듯이 넘쳐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췌장이라는 공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어마어마하게 뿜어내어 혈당을 강제로 끌어내려요. 너무 급하게 끌어내리다 보니요, 원래 혈당보다 훨씬 더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게 돼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는 것과 똑같아요. 이 현상을 그래프로 그리면 뾰족한 모처럼 생겼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혈당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느끼는 식곤증의 진짜 원인이에요. 혈당 스파이크가 올 때마다 우리 혈관 벽은 마치 수세미로 긁어낸 것처럼 상처를 입고 염증이 생겨요. 두 번째, 마른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숨은 당뇨의 덫. 나는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한데 당뇨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겉보기에는 아주 날씬하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정상으로 나온 사람도 이 혈당 스파이크 앞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건강검진에서는 보통 아침에 밥을 굶고 공복 혈당만 재요.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요, 밥만 먹으면 혈당이 미친 듯이 널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은 췌장이 매일 인슐린을 뿜어내느라 쉴 틈 없이 혹사당하다가 결국 망가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숨어있는 당뇨 전 단계예요. 혈당이 바닥을 치면 우리 뇌는 당장 에너지를 내놔라 하고 소리쳐요. 그래서 금방 밥을 먹고도 또 달콤한 믹스커피나 초콜릿, 과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남은 당분을 모조리 뱃살이라는 창고에 꽉꽉 쑤셔 넣어요. 살은 절대 안 빠지고 비만이 가속화돼요.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심근경색이 오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무려 1.5배나 치솟아요. 암세포가 자라나는 최고의 먹잇감이 바로 이 넘쳐나는 피 속의 당분이에요.
그러니 식후에 쏟아지는 참을 수 없는 식곤증을 가볍게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내 몸이 당뇨와 대사 질환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탔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 신호예요. 세 번째, 아침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3가지.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중에서 혈당이 가장 요동치는 위험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밤새 쿨쿨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인슐린 분비를 딱 멈추고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런데 이 텅 빈 위장에 갑자기 달달한 빵이나 주스 같은 폭탄을 던지면 혈당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폭주하게 돼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요? 건강을 챙기겠다고 우리가 아침에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 혈당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음식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눈 뜨자마자 빈속에 마시는 모닝커피.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없으니 살이 안 찔 거라고 생각하시죠?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루 종일 혈당 수치가 무려 50%나 더 높게 치솟았어요. 빈속에 들어간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빈속의 커피는 위산 분비를 폭발시켜 끔찍한 위염과 식도염을 일으켜요. 커피는 반드시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신 후에 드셔야 해요. 둘째, 기상 직후 벌컥벌컥 마시는 시원한 찬물. 잠자는 동안 우리 체온은 아주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마시면 우리 위장과 심장이 깜짝 놀라서 오그라들어 버려요.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멈추고 하루 종일 신진대사가 뚝 떨어져서 오히려 살이 찌는 체질이 돼요. 아침 첫 물은 반드시 내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셔야 몸속 장기들이 부드럽게 깨어나요. 셋째, 다이어트의 상징인 고구마. 고구마는 감자보다 당 지수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인기가 많죠. 하지만 고구마를 아침 빈속에 먹는 것은 췌장을 망가뜨리는 짓이에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특수한 성분들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고요. 무엇보다 구운 고구마는 혈당을 빵이나 설탕만큼이나 급격하게 올려서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빈속에 구운 고구마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네 번째, 하루를 결정짓는 기적의 아침 식사법 5계명. 그렇다면 아침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췌장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하루 종일 살이 쭉쭉 빠지게 만드는 최고의 아침 식사법 5계명을 알려드릴게요. 제1계명, 액체로 마시지 말고 씹어 먹어라. 아침에 바쁘다고 과일을 믹서기에 윙 갈아서 꿀떡꿀떡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갈아 만든 주스는 소화할 틈도 없이 피 속으로 직행해서 혈당을 폭발시켜요. 과일은 무조건 이빨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해요. 씹어 먹으면 혈당이 4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내려요. 제2계명, 아침 식사의 핵심은 단백질이다. 아침에 단백질을 든든하게 먹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넉넉하구나 하고 안심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배고픔을 덜 느끼고 저녁 때 폭식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줘요. 달걀 프라이 2개, 연두부, 단맛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가 최고의 아침 식사예요. 제3계명, 하얀색 탄수화물을 버려라. 아침부터 하얀 식빵, 흰죽, 달콤한 시리얼은 독약이에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현미밥, 귀리, 씹을수록 고소한 통밀빵을 드셔야 해요. 제4계명, 채소로 장벽을 코팅하라. 아침 식사에 양배추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꼭 곁들이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와 장의 벽을 코팅해줘요. 그 뒤에 들어오는 밥이나 빵의 당분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늦춰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해요. 제5계명,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 밥 한 숟갈 먹고 반찬을 드시죠?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보세요. 가장 먼저 채소를 꼭꼭 씹어 먹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을 먹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꿔도 인슐린이 천천히 나와서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다이어트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최고의 비법이에요. 5번째, 헬스장 대신 식후 10분 걷기의 기적.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고 당뇨가 낫는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운동을 하려니 헬스장 끊을 돈도 아깝고 무릎도 아파서 망설이시죠? 돈도 안 들고 무릎도 안 아프고 한 달에 3kg이 쑥 빠지는 기적의 다이어트 비법이 있어요. 바로 식후 바로 걷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위야수 걸린다고 텔레비전 보면서 누워 계셨죠? 그것이 살을 찌우고 췌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우리 피 속에 포도당이 가득 차요. 이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 포도당이 전부 뱃살로 가버려요. 그런데 밥을 먹고 딱 20분 안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우리 근육들이 피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쫙쫙 끌어다 써버려요. 혈당이 올라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 똑같이 30분씩 걷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었고요. 한 사람은 동네 산책하듯 천천히 걸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빠르게 걸은 사람은 한 달 만에 3kg이 빠졌고 천천히 걸은 사람도 무려 1.5kg이나 빠졌어요. 먹는 양을 하나도 안 줄였는데도 걷는 것만으로 살이 빠진 거예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도 놀라워요. 아침, 점심, 저녁밥을 먹을 때마다 딱 10분씩만 걷게 했어요. 그랬더니 밥 먹고 나서 치솟던 혈당이 최대 22%나 뚝 떨어졌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녁에는 우리가 활동량이 줄어들고 눕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때 걷지 않으면 고스란히 뱃살이 돼요. 저자이신 이진복 원장님 본인도 직접 실험을 해보셨다고 해요. 저녁을 먹고 나서 팔에 혈당 측정기를 달고 30분 동안 걸었더니 치솟던 혈당이 뚝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셨다고 해요. 밥 먹고 10분에서 30분 그냥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헬스장에서 1시간 내내 무거운 쇳덩이를 드는 것보다 식후 혈당을 낮추고 뱃살을 빼는데 수십 배는 더 강력한 효과를 내요. 단 심장이 안 좋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식후에 바로 걷지 마시고 충분히 소화를 시킨 후에 가볍게 스트레칭만 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췌장을 살리고 뱃살을 빼는 여러 가지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보았어요. 아침 빈속에 커피와 찬물 피하기, 갈아 마시지 말고 씹어 먹기, 밥 먹는 순서를 거꾸로 하기, 그리고 식사 후에 10분 동안 걷기. 가만히 들어보면 비싼 다이어트 약을 사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쫄쫄 굶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움직이는 방식을 아주 조금만 지혜롭게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은 정직해요. 우리가 혀가 즐거운 음식만 찾고 편하게 누워만 있으면 몸은 비만과 질병으로 복수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채소부터 씹어 먹고 밥 먹은 후에 가볍게 산책을 나가면 우리 몸은 활력과 젊음으로 완벽하게 보답해줘요. 혈당의 롤러코스터에서 이제 그만 내리세요.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 반찬을 먼저 젓가락으로 집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텔레비전 리모컨 대신 운동화를 신고 딱 10분만 밖으로 나가 걸어보시길 바라요. 이 작고 사소한 실천 하나가 모여서 무서운 당뇨병을 막아내고 여러분을 100세까지 두 발로 꼿꼿하게 걷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백신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나도 오늘부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야겠다. 혹은 저녁 먹고 10분 걷기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 졸리다고 하시는 분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억울해하시는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챙겨드리는 좋은 책방이었어요. 오늘도 아프지 마시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